랭킹쇼!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네, 유창호입니다. 자, 우선은 인사를 좀 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네. 다시 한번, 그때 너무 경황이 없어서. 미스터 진단과 연결되는 건가요? 예, 그거 좀, 자랑 좀 하려고요. 예. 여러분 덕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금요일 밤 1000명 시대를 좀 열었고, 네. 이제 우리 랭킹쇼 낮 시간에도 1000명 뚫고 2000명까지도 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어떤지간에 오늘 시장 얘기를 하면은 다들 예. 관망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 보니까 확인해 볼 게 좀 많이 있죠.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가능성, FOMC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 네. 거기다 소비자 물가에 유럽이나 일본 통화회의 등등 기타 등등 많으니까 지금 조금 쉬엄쉬엄 가는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변동성을 좀 줄 수 있는 예. 이벤트들이 많을 때 종목 점검을 좀 잘 해보셔야지 마음이 이럴 때 편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도 랭킹쇼와 함께 재미난 랭킹도 보시고, 그리고 종목 진단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초반부터 좀 많으세요. 네. 840명 정도 지금 함께 계십니다. 오늘은 진짜 낮 시간에 1000 가볍게 뚫어낼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을 정말 갈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구걸하는 애들이 어디 있습니까? 애들. 그런 애들입니다. 자, 제갈 공명님 반갑습니다. 이건 앵커, 창호 앵커 반겨주고 계시고요. 초보 투자자님도 이건 어서 창호 오십시오. 앵커님 반가워요. 오늘 이제 세트로 하나 묶어버리시네요. 그러네요. 이게 듀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초보 투자자님은 오늘도 한번 랭킹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네. 5위부터 딱딱딱 맞춰보시는 거 또 기대해 볼게요. 요즘에 초기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따라가만 가면 될 것 같은 수준이죠? 네, 만년필님 와주셨고요. 강병욱님께서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자, 위에 보니까 서당깨님께서 일찌감치 채팅창 지분율 많이 높여놓으셨는데 네. 남급곰님과 함께 자, 오늘도 계속 랭킹쇼에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랭킹은 이제 제가 정했는데 네. 이제 FOMC 앞두고 있기 때문에 돈에 대한 가치를 알자라는 아주 근사한 그래요? 그는 그런 걸 하나 깔고 오늘 웬일이죠? 이렇게 정상적인 랭킹이 또 있습니까? 또 하나의 기준은 이제 오늘이 500원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발행됐던 날이래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동전으로 갑니다. 동전 비트코인 아니에요. 조심해야 돼요. 비트코인 아니야. 동전입니다. 자, 6월 FOMC 대기 돈의 가치 특집입니까? 그렇습니다. 가격이 비싼 희귀 동전의 순위? 동전이 가격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50원, 10원, 100원 이렇게 딱 넣는데 그러면 50원, 10원, 100원인 거잖아요. 근데 그것만뿐만이 아니라 이제 희귀하기 때문에 이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비싸다는 거예요. 오래된 동전들? 그렇죠. 이거 동전마다 발행되는 연도가 적혀 있죠?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값이 매겨지는군요. 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 거래된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1970년대 이전의 10원짜리 이거는 그냥 딱 들어도 희귀한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온오프라인에서 계속 네. 거래가 되고 있는 경매 가격을 제가 추적을 해가지고 예. 데이터를 이렇게 만든 거고요. 네. 지금 보면은 98년도도 있겠지만 막 72년, 막 66년. 와, 저거는 저희 나이보다 더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나이가 많다고 네. 비싸냐? 그런 것도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러게요. 왜냐면 60년대, 70년대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98년이 들어가 있다라는 건 네. 그만큼 98년 자체도 의미가 잠시만요. 그렇죠. 98년 IMF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월드컵. 담당 PD는 프랑스 월드컵이라는 이런 아니, IMF라는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금모으기 운동 이렇게 했던 치열했던 그런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월드컵을 떠올리다뇨. 야, 역시 적은 가까이 있어요. 그래요. 네. 자, 어쨌든간. 자, 98년도 있고 솔직히 오늘 정말 맞추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어려우실 겁니다.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의 네. 다양한 의견을 기다리겠고요. 지금부터 유튜브 채팅창에 투표를 하나 띄워드릴 텐데 그 투표는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비싼 그렇죠. 희귀 동전을 탁 찍어주시고 네.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는 5위부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 가격으로 갑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5위를 맞춰가시는 동안에 저희는 종목 진단을 가볼게요. 자, 첫 번째 종목 진단을 도와주실 전문가부터 모셔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금산 전문가와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산입니다. 네.
자, 그럼 금산 전문가와 함께 첫 번째 종목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은요, 유튜브 통해서 우리 활짝 이 손바닥 표시로 인사 보내주신 분이죠? 좋습니다. 네, 만년필님의 종목입니다. 네. 자, 만년필님께서 동양 EMP 요 종목을 매수하셨네요. 매수 가격 보니까요, 21,5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비중은 많지는 않으시고 5%딱 가지고 계십니다. 21,500원에 5%. 현재 주가가 23,300원인데 오늘 보시죠. 급등이에요, 급등. 점프. 사실 손실을 꽤 보고 계시다가 이 한 방에 손실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런데 그래요. 고민이 되시는 게 예. 오늘 하루에 급등이 끝나면 어떡하냐. 그렇죠. 이거죠. 예. 그래서 이 사연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손절하려고 했는데 손절. 힘이 좀 강한 것 같아서 이거 고민되는 거죠. 여기서 끝나는 건지 더 가는 건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추가 매수를 해버려서 그 빨리 빠져나올까? 기다렸다 빠져나올까? 아니면 줄인 선에서 그냥 그대로 끊어버릴까? 야 이거 고민이 될 수밖에 그래, 없습니다. 결심했어. 이거 해야 네. 되겠네요. 예. 그 결심을 도와주실 그렇습니다. 금산 전문가 불러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전문가는 이거 너무 고민이 되는 상황인데 동양 EMP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거 하기 전에 그게 그 퀴즈 있잖아요. 퀴즈 그 1998년도에 그 500원짜리 그 동전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내가 알기로는 그 최근에 그 경매 사이트에 그 500원짜리가 50만 원인가 100만 원인가 한번 거래가 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맞아요. 일단 내가 한번 그냥 한번 제가 잘난 척 한번 해보는 겁니다. 모르는 게 없어요, 우리 전문가님은. 보시면은 예. 예, 동양 EMP라는 종목이 오늘 이제 급등이 나왔죠. 지금 보면은 그 얼마입니까? 16% 정도. 오늘 장중에 보니까 장중에 한 20% 정도 이렇게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동양 EMP라고 하면 이때 우리가 전기차 충전기 쪽하고요. 태양광 인버터 쪽에 친환경 관련되어 있는 충전 사업도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오늘 그런 뜻에서 아마 주가가 아마 급등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께서 21,500원에 지금 이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보니까 손실 중에 있네, 그죠? 그러니까 이분께서 21,500원에 샀으니까 21,500원이 온 적이 언제 있었냐면은 적어도 2021년도 10월 달이네요. 약 2년 동안 지금 이제 기다리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이런 그 지금 이슈 가지고 주가가 크게 가기는 그렇게 쉽지 않으나 기본 자체로 기업이 워낙 탄탄합니다. 이 동양 EMP라는 기업 자체가 이게 지금 이 지금 대차 대조표나 그다음 손익계산서나 현금 흐름표를 잘 보면 그다음 이게다가 지금 배당의 메리트 매년 배당을 주잖아요. 300원, 400원, 300원, 300원 배당을 주잖아요. 그죠? 그럼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손실을 보지 않고 매도는 가능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번 주 안으로 이 종목을 한번 매도하는 전략인데 21,500원에 지금 그동안에 2년 동안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뭐 손해보지 않고 매도가 가능해 보이니까 21,500원 넘어가면 전량 한번 매도하세요. 21,500원 되면 전량 다 한번 매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재매수를 하시려면 제가 봤을 때는 18,000원 아래에서 충분히 재매수가 가능합니다. 요 아래에서 저는 매수가 가능하다고 봐요. 최근에 전기차 충전기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주가가 연속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양 EMP라는 기업 자체가 뭐 전기차 충전기만 하는 회사가 아니고 다방만에 우리가 충전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이니까 다른 그런 이슈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21,500원 앞으로 오늘 장중에 얼마까지 한번 반등이 나왔냐면은 21,000원까지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오늘 대량거래를 실어놨기 때문에 이번 주 안으로 21,500원 넘어 매도하고 재매수 하시려면 18,000원 미만에서 얼마든지 저는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동양 EMP 살펴드렸습니다. 21,500원. 요거 넘어가면 일단은 매도를 해보시고 네. 다시 기회를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동양 EMP 만년필님의 종목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지금 종목을 계속해서 신청해 주세요. 네. 그래서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다 정해놓고서 하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그 뜨는 거를 거의 바로 가져다가 전문가님한테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나 전문가나 지금 다 모르세요. 맞아요. 아니 네. 사실 종목 진단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그냥 편하게 보시니까 이게 미리 다 사전에 얘기된 건가 싶으실 수도 있는데 그렇죠. 진짜 완전히 생방송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도 다음 종목이 뭔지 잘 몰라요. 그럼요. 이 거위 얘기를 하나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거위요? 이 물 위에 딱 백조가 딱 이렇게 거위 오리가 떠 있잖아요. 예. 물 밑에 이러고 있단 말이야, 이러고. 아, 그렇죠. 저희가 이제 그 그렇죠. 꼴이에요. 편안하게 이렇게 연출을 하고 있지만 그렇죠. 속으로는 다음 거 뭐야? 큰일 났네. 왜 안 올라와? 뭐야 진짜. 이거? 네, 이러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탓입니다. 얼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7년 동안 아무 말도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 그렇죠.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뭐 고삐가 풀렸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숨어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 좋아요. 방출하고 있습니다. 네. 별 얘기 다 합니다. 우리 좋은 날님 얼마나 좋아하세요? 키키키. 그럼 그렇지. 뭐 이런 거. 왜 안 올라와? 막 이러면서 종목 진단이나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제 마음이 이분들 마음이에요. 자, 우리 정재영님 거 보겠습니다. 전화도 가끔 주셔가지고 내 목소리 기억해요. 재영님은 진짜 참여 많이 해주시는 분이죠?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좀 정성껏 또 봐드릴 텐데 대웅입니다. 대웅이 제약이 있고 대웅이 있고 그런데 대웅이에요. 가격 사셨던 가격이 17,350원. 그리고 10%의 비중을 담고 계시는데요. 네. 재무도 좋고 실적도 좋고 목표가가 얼마가 좋을지 궁금합니다. 또 추가 매수도 지금 고려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거 다 좋은데 왜 안 가냐 이거죠 지금?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추가 매수를 하면은 이분이 참 좋은 게 네. 10%를 더 가져갈 생각이다. 총 20으로 가져갈 큰 그림까지 그려놓고 저희에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종목 자체는 확실하게 좋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안 가니까 답답하니까 확인받고 싶으신 거죠. 그러니까 주봉 보니까 바닥이긴 바닥인 것 같습니다. 14,000원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는 대웅. 알아보죠. 전문가님, 대웅입니다. 네, 이게 나와 있는 대웅은 주가는 하방 경직은 뭐 나왔다고 볼 수 있죠. 근데 더 이상 주가가 이 자리 밑으로 빠질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웅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제 사업부분 인적 분할해서 이게 보시면 대웅이 어떤 기업을 대웅제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웅이 과연 어떤 기업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게 쭉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대웅제약, 대웅바이오, 한올바이오파마, 그죠? 이런 기업을 지금 거느리고 있죠. 제가 이제 판단했을 때 이 대웅제약, 이 대웅이라는 기업이 고지혈 치료제 쪽하고 항암 치료제 쪽엔 어느 정도의 뭐 기술력은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그렇다 그래서 이게 전통적인 그런 제약사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제약사는 실적은요, 꾸준하게 실적은 나옵니다. 실적은 꾸준하게 실적이 나오는 그런 기업이에요. 이 나와 있는 뭐 대웅이나 대웅제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우리가 그 신약 개발 쪽에서는 상당히 더딘 기업이죠. 신약 개발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잖아요. 전통적인 그런 제약사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종목은 지금 자리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17,350원에 350원에 10% 가지고 계시니까 이거는 좀 시간을 투자하는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주가가 반등이 나오려면요 확실한 그런 신약 개발의 모멘텀이 있어야 돼요. 또는 뭐 기술 수출료를 받는다든지 그런 게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 주가가 반등 주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좀 기가 있는 종목을 매매하시려면 차라리 한미약품이 훨씬 낫고요. 한미약품 보세요. 한미약품은 주가 한번 탄력 보세요. 좀 다르죠? 지금 창에 나와 있는 게 한미약품이잖아요. 대웅이나 대웅제약은 다르잖아요. 보세요. 전혀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하실 때
좀 탄력이 큰 종목을 매매하시려면 전통적인 그런 제약사 중에서는 한미약품이 좋고요. 여기 나와 있는 대웅이나 대웅제약은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 그렇게 크지 않지만 현재 주가는 저점 부근에 와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손해보고 매도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17,351원이면 어느 정도의 가격이냐, 요 가격이네요. 요 가격이네, 그죠? 여기서 요까지잖아요. 여기가 주가가 2만원대고 여기가 주가가 2만원, 그 다음 요게 요 가격대가 거기가 17,000원이잖아요. 지금 주가가 거기가 14,640원이니까요. 그죠? 이 정도 앞으로 한 15% 정도 올라오게 되면 주가는 매수가 가까이 올 수 있으니까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시간 투자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제 지금 시간 투자하는 구간이에요. 제가 봤을 때 한번 2개월이나 뭐 3개월 요 정도 한번 기다려보는 전략. 이분께서 지금 비중이 뭐 10%밖에 안 되니까 충분히 기다릴 수 있잖아요. 주가는 아래쪽으로 빠질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거의 하방 경쟁은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있잖아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어느 지점까지 주가가 딱 빠지게 되면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습니다. 대웅은 그런 모멘텀은 없으나 손실 보고 매도하는 종목을 매도하는 거 17,000원까지 한번 시간을 투자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뭔가 모멘텀보다는 이제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렇죠. 올라가려면 신약도 필요하고 수출도 잘 되는 거 이런 거 필요하고 이런데 아직까지는 거기가 약간 아쉽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 대웅이라는 걸 얘기하셨지만 한미약품이 같은 과에선 더 좋다. 업종 내에선 좋다는 걸 좀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면서 손실 보지 말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웅이었습니다. 네. 자, 종목 진단 다녀와 보니까 채팅창이 좀 어지러워졌어요. 우리 토마토 증권통, 이게 뭘까요? 팅이화 님들레민 푸아그라라 케케 단위 입글대 춘마 님들레민. 저 강퇴해야겠어요. 이거 뭐죠? 여기 담당 PD인 것 같아 강퇴해야겠어요. 진행자에게 고난도 진행을 지금 요구하는 건가요? 진짜 이렇게 하면서 분위기를 이렇게 흐리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 와중에도 들레미님 반응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착하시다. 자, 그리고 받아주시네. 때를 기다리는 매수님께서는 우리 또 랭키 주제를 잊지 않으셨어요. 감사합니다. 70년도에 10원짜리 성분이 바뀌어서 발행되었음. 성분이 바뀌어서 발행됐죠. 그거는 찾아본 적이 없는데. 그래요? 예를 들어 뭐 쇠였다가 동으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황동에서 적동 뭐 이런 걸로 바뀌었다고 얘기는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70년도 10원짜리가 적게 발행돼 가장 비쌀 것으로 사료됨. 굉장히 분석적이십니다. 이거 하늘에서 오셨나요? 우리 대단한데요? 매수님께서는 요 정도 분석력이면은 네. 투자는 뭐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포트폴리오 수익만 나오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럼 예. 이렇게 오늘 랭킹쇼 주제에 대한 관심들이 지대하시니까 5위 이참에 공개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가격이 비싼 희귀동전의 순위 5위 공개해 주시죠. 1972년에 발행된 50원짜리 동전입니다. 네. 와, 여러분 50원짜리가요. 15만 원부터 거래가 된답니다. 50원. 몇 배예요, 지금? 그게 지금 3배, 30배, 300배입니까? 근데 저렇게 15만 원부터 될 수 있는 게 네. 이때 최초 발행했대요. 아, 그래요? 50원이. 와, 이게 지금 몇백 배 된 겁니까? 도대체 와, 야. 72년 발행 50원짜리가 15만 원부터 거래가 되는데 네. 이게 5위. 3,000배, 3,000배. 3,000배? 계산도 안 되네요. 뇌가 굳어갔나 봐요. 우리 시청자님도 그 장롱 열어가지고요. 예. 안 버린 동전 있으면 얼른 털어보세요. 지금 뒤에 거 보면서 71, 72 이러면서 찾아보시면 와, 15만 원부터. 요거 하나 찾으시면 오늘 고기 드시는 거예요. 고기 파티 하시는 겁니다. 그럼요. 종목도 투자하고 이것도 투자하십시오. 이 대단한데요? 동전 재테크인데요. 어쩌면 뭐 주식 투자 잘하는 것보다 빠를지도. 그럼요. 이게 만약 100개 있다고 쳐봐요. 네. 그럼 뭐 돈이 찾기 쉽지 않을 겁니다. 자,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5위를 공개를 해드렸으니까요. 네. 자, 4위도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도록 하죠. 네, 자 50원 하면은 그 벼가 그려져 있습니다. 네. 그죠? 예, 벼가 그려는 50원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예. 채팅창에 이거 뭐예요? 토마토 팅이와 토마토는 거꾸로 해도 토마토. 네. 시청자분들도 날이면 날마다 점점 더
우리 PD의 마수에 걸려들고 있다. 우려됩니다. 예, 약간 좀 이러시면 안 되는데 걱정을 여러분이. 조금 하면서 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유튜브 종목입니다. 네. 부자대자님께서 갖고 계신 종목인데 삼성 엔지니어링 갖고 계시거든요. 네. 매수 가격은 28,000원이 20%. 그런데 28,000원 요거 아마 최근에 들어오신 게 아닌가 싶어요. 오늘 아니에요? 지금 가격이 28,350원인데 네. 최근에 좀 올라와 있는 가격이거든요. 자, 그러면 삼성 엔지니어링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창호 이건혜커님. 요즘에는 외인들이 파는데 팔아야 되나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한껏 올라갔다가 조금 내려오고 있는데 그렇죠. 이거 꺾인 건가? 이런 의구심이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금사전문가님, 삼성 엔지니어링 외국인들 좀 파는데 같이 좀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여쭤보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삼성 엔지니어링은 그 다른 그런 건설 회사하고 전혀 다르죠. 한번 차트를 보시면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삼성 엔지니어링이고요. 현대건설 한번 볼까요? 이게 현대건설이에요. 대우건설 볼까요? 이게 대우건설이죠. GS건설 볼까요? 전혀 다르죠, 그죠? 왜 그러면 이게 나와 있는 그 삼성 엔지니어링의 주가 흐름은 좀 다르냐면요. 이게 나와 있는 삼성 엔지니어링은 종합 플랜트 업체예요. 그리고 이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기업 자체는 여러분들 그 팽텍 공장 있잖아요. 팽텍 공장 인프라에서 가장 수혜를 받는 기업이에요. 이 삼성이라는 이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 건설업황들이 나쁘지 않다고 제가 보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튀르키예 지진에 관련되어 있는 인프라 투자, 인도네시아 지금 수도 이전에 대한 공사들, 멕시코 그 국경 인프라, 미국의 또 인프라 법안이 통과했죠. 우크라이나 재건이 있죠. 그런 측면에서 중동 지역과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특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삼성 엔지니어링이에요. 이 종목은 손절 라인만 제가 한번 제시해 드리고요. 이 손절 라인이 무너지지 않으면 이 종목을 한번 가져가는 전략. 이분께서 지금 28,000원에 지금 20%를 샀으니까 뭐 거의가 지금 매수가 가까이 있잖아요.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주가가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죠. 한번 볼까요? 주가가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종목은 손절 라인만 제가 그 제시해 드리는 손절 라인만 잘 지키면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은 뭐 단기적인 수익도 저는 충분히 하면 나올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제가 손절 라인을 얼마를 제시해 드리냐면 아래쪽에 보시면은 120일 이평선이 놓여 있는데 27,400원입니다. 27,4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으세요. 제가 다른 건설주라면 제가 매도를 제가 이야기했을 텐데 삼성 엔지니어링을 제가 이 종목을 제가 이야기할 때는 좀 다르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손절 라인 27,400원이 손절 라인 잡으시고요. 요거는 33일 이평선을 돌파하면 이거 손절 라인요. 33일 이평선이 얼마냐면은 29,300원 정도 됩니다. 요거 한 29,300원만 돌파하면 요거 돌파하면 이 종목 주가는 한 31,000원까지 단기간에 한번 급등이 한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최종적인 매도 목표가 31,000원. 31,000원 제가 목표가를 제가 제시해드리고 요 31,000원은 29,300원을 돌파하면 주가는 31,000원까지 한번 반등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고 만약에 31,000원이 나오면 그 다음 자리 주가는 어디까지도 나올 수 있냐면 32,000원이 이 종목의 최근의 고점입니다. 32,400원이니까 뭐 32,400원 정도까지 가져가시도 뭐 크게 무리가 없고요. 이 종목이 지금 외국인들의 지금 매도가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최근에 매도가 좀 나온 거예요.
그 전에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들의 지금 지분이 47.74인데 이 종목 보세요. 보시면은 올해만 보더라도 올해요. 1월 달만 하더라도 얼마예요? 1월 달에 지금 외국인의 지분이 41%였어요. 41%. 올해 1월 달만 41%의 외국인 지분이 벌써 47%가 올라갔어요. 삼성전자도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도 올해 들어서 지금 거의 지분이 한 3% 정도의 지분이 증가한 거예요. 이게 삼성 엔지니어링은 한 6% 정도의 지분이 증가한 거예요. 최근에 좀 매도한다고 해서 이게 기조적으로 외국인 매도는 아니라는 거, 일시적인 외국인의 매도라는 걸 한번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손절 라인 121 이평선 29,400원 아주 122평선이 27,400원만 무너지지 않으면 한번 최대한까지 가서 31,000원, 32,000원까지 보유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 살펴드렸습니다. 아래쪽으로 27,400원, 위로 31,000원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종목 진단 봐드렸습니다. 네, 지금 저희 보고 1000명 되면은 어떻게 네. 될 거냐. 잠깐만요, 들레미님 삭발이라니? 무슨 말인지 유창호 앵커 삭발해라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 단계님께서 왜 벌칙을 주는 겁니까? 잘했는데. 남급 곰님께서 네. 채무 삼촌 스님이냐고 아. 갑자기 별 얘기 다 나오네요. 아니 게다가 1000명 공약 얘기 나오니까 우리 제작진은 한술 더 뜹니다. 예. 1만 명 공약이 있대요. 이건창호의 리모델링 쇼. 아, 이건창호라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막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나 봐요. 스튜디오 마루와 창문을 리모델링하는 쇼를 선보입니다, 남쥐. 아, 역시 실망스럽네요. 자, 어쨌든 진행자에게 간에. 참 그렇죠. 절망과 고뇌를 안겨주는 우리 제작진의 네, 뭔가- 이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10,000명? 10,000명? 지금 이 시간에 지상파 3사도 1000명이 안 나와요. 10,000명 되면 저희가 진짜 네. 창호든 바닥이든 다 갈아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여러분, 우리 들레민님께서 먼저 운 띄워주신 대로 만년필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1,000명 돌파를 해보죠. 1000명 공약은 따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1000명은 곧 뚫어낼 거기 때문에 네. 1000남 100, 200 요 정도부터 공약을 슬며시 걸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희 회사에 오실래요? 진단을 저희가 해드릴게요. 가운데 모셔놓고 같이 멘트도 하시면서 네. 방송 한번 한번 경험해 보시면서 저희가 어떤 사람들인지도 알고 이게 선물이에요? 진단도 좀 같이 하면 선물 아닐 것 재밌잖아요. 같은데. 네, 재밌잖아요. 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 진단을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화인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그냥 솔로엠. 네, 솔로엠이요. 비중 10%, 네, 3만 원 매수가. 네, 네네. 손절하고 싶은데 그 네. 매수가까지 올 수 있는 시간이 좀 얼마나 걸리나 좀 궁금하고요. 예. 손해 안 보고 나올 수 있나 해가지고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 사셨습니까, 선생님? 오래됐어요. 이게 아마 한참 됐어요. 골치 아프셨군요. 이게 예, 예. 3만 원이면 몇 년, 한 1년 반 이상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솔로엠 손절을 해야 될지 이제 거의 뭐 매수가 근처까지 다 와가고는 있는데 알아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솔로엠은 어떻게 할까요? 네, 이분께서 보니까 지금 3만 원에서 그동안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 정도의 지금 이 종목의 한때는 주가가 보세요. 16,000원까지 내려온 적도 있잖아요. 그죠? 16,000원대에서 내려왔었잖아요. 여기가 16,000원대니까요. 지금 주가가 이제 벌써 26,000원 와 있는 거죠. 이렇게 16,000원대 종목이 26,000원 올라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실적에 딱 뒷받침이 되니까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주식을 하실 때 기본적으로 실적이 되는 주식을 들고 있으면 결국은 주가는 손실 보지 않고 매도는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솔로미 주가가 최근에 이렇게 올라온 것도 전기차 충전기 관련돼에 있어 주가가 이렇게 올라온 거니까 그죠? 이 종목에 지금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남아있죠. 한번 보세요. 제가 이게 지금 실적을 제가 보여주는 이유도요. 한번 보세요. 지난해 그 전체 영업이익이 756억이 나와 있잖아요. 이게 756억이 지난해 전체 영업이익이에요.
756억이에요. 그런데 올해 1분기에 영업이익이 벌써 502억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난해 전체 영업이익의 거의가 70%를 1분기에 달성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 종목은 가져가는 거죠. 매도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무엇을 믿고 가져갑니까? 실적을 믿고 가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주식할 때 있잖아요. 주식은 여러분들 그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돼요. 예, 주식의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딱 실적이에요. 이것만 믿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 편합니까? 실적이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아진다면 그냥 믿을 것은 실적밖에 없잖아요. 이거 믿고 가는 거죠. 뭐 지금 자리에 이 종목을 팔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는 앞전 고점 돌파가 시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앞전 고점 돌파 지금 시도하려고 하잖아요. 이게가 지금 일봉 차트잖아요. 그죠? 이게 주봉이고요. 이게 월봉 차트예요. 월봉 차트 상을 놓고 보면 요 종목 주가는 3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가겠네요. 시장에 이슈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전기차 지금 충전기 쪽에서의 지금 이슈가 충분히 있잖아요. 뭐 3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겠네요. 이 종목은 제가 보니까 이날 지금 대량 거래가 지금 실려 있잖아요. 그죠? 보세요. 대량 거래 실려 있죠. 그리고 나 주가는 충분한 조정을 받았잖아요. 이제 2차 랠리가 시작되겠네요. 이것만 뚫어버리면 주가는 그냥 3만 원까지 갈 수 있으니까 남바가 바뀌는 3만 원까지 한번 가져가 보는 그런 전략이고, 비중이 좀 10%니까 그 전에 좀 일찍 좀 전화 주셨으면 제가 한번 추가 매수도 한번 꺼내드릴 텐데, 지금 자리에서 뭐 추가 매수하기는 뭐 5% 정도는 추가 매수 한번 해보세요. 5% 정도는 가능해 보입니다. 5% 정도는. 그러면 주가는 얼마 정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얼마 정도 25,800원 정도 25,800원 정도 오면 여기서 한번 추가로 5% 정도 더 매수하셔가지고 3만 원에 매도하는 그런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솔로엠 진단을 좀 드렸습니다. 궁금한 거 해결되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네, 솔로엠 말고도 또 고민되시면 연락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솔로엠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그러면 금산 전문가께서 도움 많이 주셨는데 이쯤에서 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금산 전문가와 함께하는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오늘 랭킹 주제 잊지 않으셨죠? 그렇죠. 초반만 해도 오늘 랭킹 주제에 대한 화제가 좀 뜨겁게 되더니 재밌죠, 이거? 갑자기 채팅창에 다른 얘기가 많아져가지고 뭡니까, 랭킹 또? 주제를 잊어버릴 뻔했어요. 다시 되살려 보겠습니다. 동전입니다. 네, 5위가 1972년도에 50원짜리였거든요. 아, 네. 저게 실물이군요. 저게 이제 15만 원부터 시작을 한다는 네. 거죠. 네. 자, 그럼 4위부터는 도대체 어떤 가치를 갖고 있을까요? 4위 공개해 주시죠. 갑니다. 1998년입니다. 와, 100원짜리 동전인데요. 20에서 30만 원이래요. 그렇죠. 이게 뭐라고? 아까 저 유창원 거 말 잘했는데 네. IMF 때 나온 거니까. 그쵸. 히스토리가 빡 박혀 있는 거예요. IMF 때는 아무래도 적게 발행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니까 희귀 그쵸. 연도, 그러니까 희귀성으로만 따졌을 땐 저게 거의 원탑이라는 거죠. 예. 30만 원. 1998년도에 나온 100원짜리가 30만 원입니다. 그때 IMF 진짜. 수천 배. 그렇죠. 하고 계셨으면 뭐 대박인 거죠. 저게 주식으로 따지면 수익률이 몇 %입니까, 지금 이게? 그러니까요. 그냥 갖고만 있으면 되잖아요. 뭐 손절을 할 필요도 없고 갖고만 있으면 되는데. 1998년도로 돌아가기만 하면 떼부자가 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왜 이왕이면 1위 거 그 시기로 가시죠.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말 지금 안 하고? 방송에서 그 얘기는 하면 안 되죠. 알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4위였고요. 여러분 3위를 맞춰가 주시길 바라면서 다음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단답히 이상한 소리 하시네. 제작진이 뭐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말을 못 좀 알아듣는 제대로 척 좀 할게요.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전문가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이효석 PB와 함께하겠습니다. PB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요스피입니다. 네. 자, PB님 오늘 특징주도 먼저 좀 잡아주실까요? 네, 오늘은 이제 에코프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특징이 에코프로만의 문제는 아니라
에코프로를 통해서 2차 전지 업종 전체를 보자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린다는 점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에코프로 올 초부터 상승세 가팔랐던 것도 저희가 알고 있고 4월, 5월 고점을 한 번씩 만들고 조정 이후에 지난주부터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핵심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창업주죠. 창업 오너의 이제 구속이라든지 이런 오너 리스크들이 발생을 하긴 했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시장에서 반영된 내용이라는 점. 그래서 오히려 주가가 현재 시점에서 50만 원, 60만 원 사이에서 레벨업한 단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좀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제 기관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다시 한 번 더 반등시키고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저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에코프로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결국은 에코프로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2차 전지 업종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시장에서 새로운 종목들이 또 부각받을 수 있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에서 스페인에다가 이제 스페인에 공장을 새로 짓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난주에 전기차 관련주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시세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 외에 오늘 같은 경우 지난 주말로 계산을 해야겠네요. 테슬라가 이제 테슬라 이용자들이 슈퍼차저, 그러니까 빠른 초고속 이제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국내 시장에서 이제 충전기 관련된 회사들이 많이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보통 충전기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자면 S트래픽이라든지 아니면은 휴맥스 홀딩스 정도가 될 수 있을 건데요. 관련해서 이런 종목들 이제 시장에서 관심 받고 있다는 것은 2차 전지에 대한 시장의 전반적인 관심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업종 내에서 수단매하는 구조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리튬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LFP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페라이트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오늘 같은 경우 LNF를 통해서 응급제와 관련된 이야기도 또 나오기도 시작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종목들을 교체를 하면서 업종 내에서 이제 수단매를 하는 경향을 보일 테니까 2차 전지 전반적으로 2차 전지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중에서 수급이 강한 것들 위주로 한번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2차 전지 지금 현재의 시장 2차 전지 업종을 대하는 데 있어서는 괜찮은 전략이 아닐까 생각해서 에코프로를 기점으로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모두가 관심 갖고 있는 바로 그 종목일 텐데 네. 에코프로에 대한 이야기 상세히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참고되는 특징 중 하나 잡아봤고요. 네. 지금부터는 종목 진단을 하나씩 도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호석 PB와 함께할 첫 번째 종목, 유튜브에서 인생 봄날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봄날 보내셔야 될 텐데 종목이 좀 다이나믹한 게 하나 잡혀 있어요. 그렇습니다. 데브 시스터즈를 갖고 계시거든요. 쿠키런. 예. 데브 시스터즈 요게 진짜 화려했던 시절을 보냈던 종목이죠. 그럼요. 몇 년 전이었나요? 아마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때 한창 게임주들 쪽에서 날아가고 했던 코인 관련주들도 많이 날아가고 했던 그때 10,000원도 안 했다가 20만 원까지 솟구쳤던 종목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5만 원 언더로 내려와 있어요. 그러네요. 매수 가격은 68,300원인데 15%. 손실이에요. 이게 바닥권에서 계속 헤매고 있거든요.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여쭤보셨는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호섭 PB님, 데브 시스터즈에 얼마나 기다림이 필요할까요?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네, 기다림의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은 기다리시는 거는 무방하다라고 말씀을 결론부터 드리겠습니다. 제가 68,300원 매수가셔서 추가 매수를 한 적이 없으시다라고 생각하면은 가장 최근에 매수했을 법한 가격이 올해 4월 아니면은 올해 1월 말 정도가 될 거라고 좀 추정이 되거든요. 아마 그보다 더 이제 일찌감치 주식을 사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결국 데브 시스터즈는 이제 쿠키런이라고 하는 IP를 가지고 있고요. 이 IP에서 파생해서 나오는 게임들이 굉장히 그 매력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유창원 인권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그 데브 시스터즈가 시장에서 관심을 가장 많이 받았던, 시장에서 수급이 가장 많이 쏠렸던 시점이 쿠키런 킹덤이 대박이 나면서였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파생해서 이제 조금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그 시점에서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게임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좋았던 시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 두 가지 정도 키워드가 있었는데요. 뭐 첫 번째 키워드가 NFT 게임. 저희가 뭐 P2E 게임이라고도 부르고 이제 하는 뭐 게임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게임이라는 것이 핵심 키워드가 됐었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게임주가 전반적으로 뭐 신작 모멘텀이라든지 뭐 이런 뭐 게임들 매출이 높다든지 이런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까지도 투 트랙으로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받으면서 이와 관련해서 게임주들이 주가가 좋았다는 점 생각해 보면은 쿠키런 킹덤과 관련해서도 당연히 지난번에 과거에는 주가가 좋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그렇지만 뭐 기대감이든 그게 아니라 이게 실적이든 그 둘 다 이제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고 나면 당연히 수명을 다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도 같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쿠키런 킹덤이라는 것이 뭐 초반의 흥행 열풍을 지금까지도 계속 몇 년째 이어올 수는 없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하향 안정화가 되는 국면에 들어온 것이고 뭐 그 부분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뭐 결국에는 지금 데브 시스터즈 아니면 뭐 전반적인 게임주들을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신작과 관련된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좀 필요하다는 점, 예상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게임주들 전반적으로 데브 시스터즈도 마찬가지고요. 중국 관련된 모멘텀에 대한 기대를 조금 더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쿠키런 킹덤 같은 경우가 4월 말에 이제 중국 사전 예약도 시작을 했었고요. 뭐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그 뒤로 이제 기대해 볼 것은 또 신작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그 오븐 스매시라고 하는 이제 게임의 PC 버전 출시가 원래는 3분기, 그러니까 2분기 끝났으니까 다음 분기죠. 다음 분기에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4분기로 밀렸습니다. 그렇게 4분기로 밀리게 되면서 좀 아쉬움은 있지만은 또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원래는 오븐 스매시가 PC 버전, 모바일 버전, 이것이 이제 각각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PC가 먼저 나오고, 모바일이 뒤에 나오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면은, 이 시차가 한 2개 분기 정도 벌어져 있었는데, 출시가 연기가 되면서 이게 거의 좀 근접하게 오게 되었거든요. 결국에 반대로 얘기하면, 신작에 대한 뭐 흥행 가능성 자체가 조금 더 커졌다는 거겠죠. 뭐 이런 두 부분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주가가 충분히 빠졌다는 차원에서 기다려볼 수 있다는 점까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시기를 뭐 정확하게 명확하게 몇 월 며칠입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대략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이라는 것이 신작 모멘텀이고 그 신작 모멘텀이 올해 4분기에 이제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올해 3분기부터는 신작에 대한 기대감들이 서서히 주가에 반영될 수 있다라고 조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올 연초에 데브 시스터즈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게임들이 중국 파도와 관련해서 이제 중국 판호와 관련된 모멘텀으로 전반적으로 주가가 개선됐다가 조정되었다는 점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주가가 박스권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박스권 하단이라고 하면은 오히려 기다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정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스권 상단이라고 하면 지금 매수가 근처인 한 68,000원 정도 부분이 될 거고요. 박스권 하단은 오히려 한 45,000원대에서 요 구간에서 이제 가격이 좀 큰 폭으로 움직이는 모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가격이 지금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보유하신 종목 이제 본전까지 갈 수 있을 때까지 좀 기다리시는 시간적 여유가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대감이 반영되는 시점이 한 3분기 중반부터는 될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 잘 기다리신다라고 하면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4분기에 출시된 게임 자체가 굉장히 흥행한다라고 하면 과거에 이제 쿠키런 킹덤의 영광을 재현하지 말라는 법도 없거든요. 쿠키런 킹덤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셨던 가격까지는 현재 지금 주가가 차트상으로도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더 기다리시면서 기대해 보셨으면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데브 시스터즈 살펴드렸습니다. 일단 시간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네. 계획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데브 시스터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시청자님께 스트리밍 실시간으로 보시면서 중간에 광고 뜬다고 짜증난데. 이것만 아니었으면 1000명 되는데. 아쉽습니다. 980선에 자꾸 저항을 받고 조금씩 미끄러져 내려오는데 네. 여러분, 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시원하게
뚫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뭐 가치들 쫄깃쫄깃하다, 긴장된다. 이거 왜 안 이게 되냐? 뭐라고? 별거 아닌데. 이분들은 이미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다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같이 쫄깃한 겁니다. 우리 제작진 천마고지를 달아달래요. 천마고지를 왜 달아내? 아. 거기가 어딘데요? 그러니까 천자라고 연결한 것 같아요. 아, 네, 정말 의식의 흐름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음주 자, 방송은 아니겠죠? 그럼 의심은 돼요. 예. 네, 의심은 돼요. 약간 자 어쨌든간 그러면 저희는 오늘의 랭킹 주제 잊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죠. 4위까지 공개를 했는데요. 여러분 3위 한번 맞춰보고 종목 진단 더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 가격이 비싼 희귀동전의 순위입니다. 3위 공개해 주시죠. 3위는 뭘까요? 10원이네요. 1966년에 발행된 10원입니다. 네. 와, 10원짜리가 30만 원부터 거래가 된대요.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10원이 처음으로 욕한 것 같았죠. 아까 10원이 10원이 이 10원이 예. 최초로 발행된 연도가 바로 1966년도라서 또 의미가 있죠. 네. 최초의 10원짜리니까 그렇습니다. 최초의 10원. 10원짜리라고 하니까 10원짜리예요. 왠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정에 뭔가 어긋난 것 같은 착각이죠? 쫄깃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간 뭐가 됐든. 자, 3위까지 말씀을 해드렸고요. 1위와 2위만이 남아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의견 기다려보면서 종목 진단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자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네. 자, 세빛 둥둥섬이 아니라 세빛캠. 세빛캠. 막지해가지고 세빛캠 10만 원에 사셨습니다. 아니, 이 성일하이텍과 세빛캠 이 폐배터리 양대산맥이었죠. 그렇죠. 요즘에 조용하나 싶었는데 오늘서 다시 슬금슬금 올라옵니다. 그렇습니다. 5% 들어가 계시고요. 지금 세빛캠이 가격대가 95,400원입니다. 네. 주봉으로 보게 되면은 진짜 잘 나갔을 때는 뭐 장중에 18만 원 뚫고 막 그랬는데. 상장하자마자 무섭게 올라갔었죠. 정말. 그렇죠. 약간 고점이 낮아지면서 주봉으로 좀 더 내려와 있는 상황. 최근 3주 동안은 올라가고 있는 게 체크가 되고 있고요. 오늘 뭐 어제 그러니까 6월 9일이었죠. 그때는 뭐 외국인 기관이 모두 다 사랑했던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폐배터리의 또 하나의 한 축, 세빛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비님 이 종목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폐배터리 재활용과 관련돼서는 핵심 종목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이 성일하이텍, 세빛캠 이렇게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아마 이제 앞으로 미래적인 더 먼 시각으로 보았을 때도 폐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좀 강조가 된다는 점 생각해 본다면은 투자 자체는 종목 자체는 굉장히 좋은 내용의 종목이다라는 부분까지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회사 같은 경우에 폐배터리나 폐산이라고 하는데 반도체,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공정에서 나오는 물질을 이제 재활용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사실은 디스플레이나 반도체보다는 사실상 폐배터리와 관련해서 이제 재활용하는 부분에 좀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좀 중요한 것이 이제 업계 최고 수준의 한 95% 이상 고순도의 유기금속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장점으로 놓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사실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안 드리려고 하는 게, 결국 이제 시장에서 우리가 폐배터리 관련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기술적인 부분보다도, 당연히 이제 폐배터리 하면은 수급이 쏠리는 종목들이 몇 종목 있잖아요. 그 종목들로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영업이익이 한 102억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로 넘어오면서 1분기 기준으로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해보면 국제 금속 가격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1분기에는 영업이익 11억 정도로 전년 대비했을 때 2022년 대비했을 때 약 70% 정도 실적이 좀 감소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보면 이것이 실제로 되는 사업이냐 되지 않는 사업이냐라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다 아시다시피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당장, 내일 당장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긴 관점에서 보는 이제 포인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접근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세빛캠 같은 경우 차트로 말씀드리는 게 제일 명확할 것 같은데요.
상장 이후에 최저가가 65,000원이었고 지금 거의 한 185,000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다시 거기서 최고점 대비 한 절반 정도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매수가가 10만 원이셨기 때문에 매수가까지 올라가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한 가지 넘어야 될 벽이 있다면 여기 61선, 121선 이동평균선이 될 겁니다. 결국은 요 구간을 뛰어넘었을 경우에만 매수가까지 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구간 뛰어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이다라는 점도 같이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었는데 2차전지 업종 내에서도 필요한 종목들, 그 중요한 종목들, 수급이 쏠리는 종목들 순 환매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당연히 폐배터리 관련주도 그 대상 중에 하나가 됩니다. 어찌됐건 간에 지금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폐배터리라는 것 자체가, 폐배터리 계열이라는 것이 2차전지 업종 내에서 가장 끝단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부각을 덜 받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필요하지 않은 것이냐, 중요하지 않은 것이냐라고 하면 그것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필요하고 업종 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수급이 쏠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수급이 쏠리는 시기에 이제 시청자님께서는 본전에서 정리를 하시던 수익을 내고 정리를 하시던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주가 지금 전 고점이죠. 한 125,000원까지 목표 주가 한번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보다 조금 더 긴관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앞에 있었던 고점인 145,000원 정도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125,000원, 145,000원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길 바라고요. 지금 제가 확인했을 때 매수 비중 자체가 5% 정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주가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한 7만 원대 초반, 7만 5천 원대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그 구간에서 5% 정도 추가 매수하시는 전략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부자님의 세빛캠 관련해가지고 추가 매수 전략까지 잡아드렸으니까요.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종목 진단을 다녀오는 동안에 동시 접속자 수가 유튜브에서 1000명을 또 돌파를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016명입니다. 1016명. 낮 시간에도 1000명 이렇게 가볍게 뚫어냈으니까 이번에는 너무 좋네요. 네, 1500 그리고 2000까지 목표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믿습니다. 별말 다 하네요. 이게 최고예요, 전 이게. 자, 그럼 재밌어요. 종목 진단을 마지막에 하나만 좀 더 빠르게 가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번에도 유튜브에서 도움드리겠습니다. WJ 최인님께서 오로스 테크놀로지 갖고 계시거든요. 매수 가격 18,200원에 10% 비중이십니다. 자, 오로스 테크놀로지 지금 현재 주가가 16,800원인데요. 매수가 이상으로 수익 볼 수 있을까요?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죠. 자, 비비님,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오로스 테크놀로지 반도체 전공정 중에서 노광 장비 관련된 이 장비를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결국에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반도체 업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전망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정부에서 반도체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반도체에 대한 업황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건 있겠죠. 2차 전지냐 반도체냐라고 하면 시장에서 반도체보다 2차 전지에 손을 조금 더 드는 것일 뿐 상대적으로 반도체가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로스 테크놀로지 또한 마찬가지로 충분히 이제 들고 보유하고 기다려보시는 전략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차트로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요. 지금 가격대가 121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121선 이탈을 하긴 했었지만은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복귀를 하면서 어느 정도 121선에서 지지를 받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조금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더라도 관련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긍정적인 내용들이 있다라고 모멘텀이 있다라고 하면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하셨던 가격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 위쪽으로도 열려 있는 상황인데 목표가 짧게는 2만 원 드리겠습니다. 2만 원 드리는 이유는 올해 이제 3월 말 4월 초 그리고 올해 2월 말 정도에 있었던 매물이 가장 많은 가격대가 2만 원이기 때문이고요. 아마 이 구간에 나온다면은 앞선 매물들이 조금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더 치고 올라가는 것은 조금 더 강력한 모멘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목표가 2만 원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까지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자, 후반부의 종목 진단을 열심히 도와주신 이호섭 비비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비비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종목 진단 이호섭 PB와 함께 살펴드렸습니다. 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와 가네요. 아니 그런데 유튜브 채팅창에 제 공약을 왜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죠? 여기 삭발하라고. 근데 계속 미란 이렇게. 앵커님 서운한데요? 삭발 공약을 왜 미란 앵커님이? 저희 10,000명 뚫으면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10,000명. 어이, 갑자기 삭발은 저희가 쉽게 저희한테 머리는 다 해요. 이제 빨리 마칠게요. 1위와 2위 공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격이 비싼 희귀동전의 순위입니다. 1위와 2위 공개해 주시죠. 짜란. 짠. 1972 이전 발행 시분 뭐예요? 네. 100만 원대 거래된다고요, 저게? 그렇습니다. 저게 이제 100만 원으로 되는 거는 와. 상태가 좋은 것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100만 원부터 거래가 된다고 해요. 저게 몇 배입니까? 만 배입니까? 그럼 지금 빨리 타임머신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니까. 10만 배. 예, 그렇습니다. 1998년 그리고 2위가 98년에 발행된 500원이었습니다. 네. 희귀동전 순위를 보니까 재테크를 저쪽으로 해야 될까 싶기도 한데 그렇죠. 아닙니다, 여러분. 저거 찾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저희는 여러분한테 투자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증권 투자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저희에게 좀 힘을 주시고 저희가 여러분에게 신경을 쓰는 거에 저는 투자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이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죠.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기억해 주시고요. 오후장 힘내시고요. 진시진도 많이 봐주세요. 고맙습니다.